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 저자의 여러 저작물들,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AI가 이 저작물들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마치 저자 본인이 AI랑 자기 글에 대해 대화한 기록 같은 형식이라 더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사상 체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발전해서 완성되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사회 비판에서 출발해서 기술적 대안을 찾다가 결국엔 인간의식, 심지어 영성까지 통합하는 모델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네, 그 흐름을 특히 저자가 글을 쓴 순서를 따라가 보면 그 생각의 발전 과정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어쩌면 듣고 계신 당신의 어떤 지적 여정과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저자의 글쓰기 순서 자체가 일종의 로드맵 역할을 하니까요. 단순 요약보다는 각 단계의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그게 다음 단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기심의 종말, 이 책인데요. 여기서 자본주의, 개인 소유 이런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게 단순히 사회구조 탓만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라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사회 시스템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리나 경쟁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인간 본연의 어떤 연결성을 해치고 특정 의식 상태, 그러니까 좀 자기 중심적인 의식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문제의 뿌리를 외부 시스템만이 아니라 우리 안의 의식 상태에서도 찾으려고 한 겁니다. 아, 단순히 밖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안의 의식 문제와 연결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의식 탐구로 이어지는 씨앗이 된 셈이고요. 그렇군요. 문제의 근원을 의식에서 찾았다면 해결책은 또 어디서 찾았을까요? 다음 단계가 좀 의외인데 기술, 특히 블록체인이 등장하네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블록체인 이야기나 마루 프로젝트 제안서 같은 자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신뢰의 시스템화 가능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 기술 자체보다 신뢰요? 네, 기술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기본인 신뢰를 다시 만들고 여기에 홀라크라시 같은 자기관리 조직 운영 방식을 결합해서 사람들이 기여하는 만큼 보상받는 그런 자율적인 경제 생태계, 마루라고 이름 붙인 그걸 설계하려고 한 거죠. 기술로 사회적인 신뢰 구조를 다시 설계한다? 상당히 구체적인 시도였네요. 네, 그렇죠. 기술을 도구로 본 거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건 정말 제목부터 거대하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술적 해법만으론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책은 저자 사상의 어떤 철학적인 중심축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다시요? 네, 인간, 문명, 우주, 의식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앞에서 했던 사회 비판이나 기술 설계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정당성, 그런 걸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모든 탐구를 하나로 꿰는 거죠. 아하, 그 모든 흐름을 정당화하는 철학적 기반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고민이 하나로 집약된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큐브맵인데요. 인간의 생물학적 기원, 초안이랑 PPT 자료에서 제시된 이 모델. 와, 이건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신경과학부터 불교, 심지어 카발라까지. 이걸 어떻게 하나의 의식 지도로 통합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큐브맵은 의식 발달을 크게 6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 상당히 다층적인 모델입니다. 핵심 의식에서 시작해서 자의식, 세계관, 메타인지, 사회적 통합, 그리고 마지막 우주적 자아 영성까지요. 단계별로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메타인지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때 그냥 내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하지 않아요. 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 같은 사람들의 연구를 가져와서 우리의 신체 감각, 그 소마틱 마커라고 하죠. 그게 어떻게 자기 인식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결하고요. 또 이걸 불교의 알아차림, 즉 마음챙김 수행과 연결해서 메타인지가 단순한 머리 쓰는 능력이 아니라 몸과 마음, 환경이 다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는 통합적인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과학적 발견이랑 철학적 통찰, 거기에 영적인 전통까지 다 엮어서 의식 성장의 전체 그림을 그리려고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직조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이나 코칭, 자기 성찰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틀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강해 보입니다. 학습과 성장을 훨씬 더 큰 어떤 우주적인 자각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랄까요? 정말 대단한 통합 시도네요. 그 AI 분석에서도 이 모델이 독창성, 완결성, 통합성, 그리고 실천성까지 갖춰서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네, 그렇죠. 저자의 사상체계가 이제 충분히 무르익어서 세상과 좀 더 본격적으로 소통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요즘처럼 의식 성장이라던가 과학과 영성의 통합, 이런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적 분위기랑도 잘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깊이 있는 논의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청취자분께서도 이런 흐름 속에서 비슷한 질문들을 품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사회 비판에서 시작해서 기술적 대안 모색, 또 근본적인 질문 탐구를 거쳐서 마침내 과학과 영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의식성장 모델 구축까지 한 사상가의 정말 치열했던 지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 시도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정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지점 하나를 가지고 청취자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잔료 중에 그 AI와의 대화에서 불교의 핵심 개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연기,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이고요. 또 하나는 유아독존, 이건 깨달은 자아는 세상에 대해 자신만의 고유한 해석을 갖는다는 개념인데 언뜻 보면 좀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데 동시에 고유하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지만 연기, 동시에 우리 각자의 의식은 세상을 고유하게 경험하고 해석한다면 이 역설은 우리 인간의식 안에서는 물론이고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인간과 AI의 관계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